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주에 정식으로 부임하게 될 텐데 이제 궁금한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텐데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커리어 내내 보여줬던 축구는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나가는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4-2-3-1 혹은 4-4-2 전형을 선호할 때가 많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비 라인 앞에 2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해 놓고 이 2명의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비하는 상황에서 볼을 빼앗아 냈을 때 이때 클린스만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볼을 빼앗은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준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중앙 미드필더를 거쳐서 반대편에서 뛰어가고 있는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에게 곧바로 패스를 전개하는 이러한 방식의 축구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의 경기 형태가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독일 대표팀을 맡았을 때의 경기 장면인데 포백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앞에 2명의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아 냈을 때 이때 중요한 것은 볼을 빼앗아 내자마자 중앙을 거쳐가고 이때 중앙을 거쳐가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곧바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대편 측면에 있는 선수도 재빠르게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볼을 받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 상대편 수비가 한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멈춰서서 중앙을 다시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역습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던 선수가 어느샌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원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또다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쪽 측면에 선수가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반대편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여기서 슈팅 찬스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미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의 경기 장면인데 이 장면도 한쪽 측면에서 볼을 빼앗은 이후에 중원을 거쳐서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쏠려 있고요. 그리고 이때 그 반대편 측면을 효과적으로 노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클린스만 감독이 커리어 내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 특히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패스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는 축구를 선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끊어냈을 때 앞쪽에 있는 이강인과 황인범의 패스 능력 혹은 김민재의 롱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혹은 김문환처럼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에게 이 선수들의 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의 스피드를 살려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강인, 황인범, 김민재 이 3명의 선수의 패스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앞쪽에는 손흥민이라는 역습 상황에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월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격 패턴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3월 A매치에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우루과이나 콜롬비아가 분명히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지만 수비라인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상대의 공격을 먼저 막아낸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이강인이라는 라리가에서도 패스를 공급하는데 가장 뛰어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거쳐서 전방으로 얼마나 좋은 패스가 공급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발락, 그리고 미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브래들리라는 선수를 활용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아주 빠른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맡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에게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이강인 선수의 패스 능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공격으로 나가는 스피드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볼을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축구가 예상이 되냐면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좌우 풀백이 빠르게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지원해 줄 때가 많고요.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재성 선수를 아마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어떤 플레이를 활용하냐면 보통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에서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수를 끌고 들어오고 이때 풀백이 빠르게 올라가는 포인트들을 잘 활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동시에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풀백에게 패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편에서는 아무래도 김진수가 오버래핑도 가능하지만 언더래핑도 가능한 선수라서 아마 손흥민과 김진수가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 측면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이강인 선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이 좌우 측면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볼을 점유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단 한쪽 측면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상대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면 이때 무리하게 측면 돌파를 하지 않고 중앙을 거쳐서 중앙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빠르게 방향 전환 패스를 넣어주는 걸 클린스만 감독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강인의 전환 패스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아마도 이러한 패턴의 공격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앞에 2명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어 있고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때 상대의 측면 수비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따라서 움직일 때 이때 측면 풀백이 빠르게 측면 공간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풀백에게 볼을 받아서 패스를 연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후방에는 여전히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린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공격 방식처럼 클린스만 감독은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처럼 측면에서의 공격 패턴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볼이 전개될 때 중앙에서 이강인이라는 아주 좋은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측면 지역으로 볼을 뿌려주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황인범이 측면 지역으로 볼을 뿌려주는 패턴 플레이를 아마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A매치에서 이강인과 황인범의 패스 능력을 공격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포인트가 가장 지켜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